장원영이나 카리나 같은 애들이 학교를 다닌다고 생각해봐요. 애환이 없어요, 걔들은. 뭐 노래를 불러. I'm in my dream. 고음이 안 올라가. 만약에 이제 삶의 애환이 가득한 얼굴을 가진 분이면은 I'm in my dream. 나는 고음도 안 돼. 대체 내 인생에 잘 되는 게 뭐가 있을까? 이거라도 하자. I'm in my dream. 피가 나왔네. 드그미노. 간절함의 차이가 너무 커. 예쁜 애들은 노래를 잘할 확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춤이 빡세. 나도 그걸로 이제 쉴드를 한번 쳐봤는데 그 노래 못 부르는 파트가 가만히 서서 부르더라고. 쉴드가 좀 힘들어. 핑클도 꿈에 나온 적 있어? 뭐 그제 어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시간을 좀 가졌어요. 그래서 낸 결론이 르세라핌 홍은채는 안 지키는 걸로 결론이 나왔습니다. 일단 은채한테 미안하고요. 지키지 못해서 미안하고 제가 안 지켜도 누군가 지키지 않겠습니까? 뭐 제가 뭐라고 뭐 그걸 지키려고 하겠어요. 못 지킬 수도 있죠. 저의 이런 선택을 약해 빠졌다. 나 약한 새끼. 이 새끼 말 바꾸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테고 뭐 실망을 드려서 정말 죄송하지만 저는 원래 종종 말을 바꿔왔습니다. 미안합니다. 뭐 이게 정당한 이유가 될 수는 없겠지만 저는 원래 말을 바꿔왔어요. 그렇게 살아남은 새끼가 맞습니다. 슈퍼챗 밴하면서까지 지킨다면서요.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이틀간 어리석었고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은채가 저한테 뭐 10원 한 장 준 적이 있습니까? 제 구독자 여러분, 뭐 특히나 유료 구독자 여러분, 매달 꼬박꼬박 흑자 커피 마셔라, 치킨 먹어라, 회한살이 해라, 돈 주시고 도네이션도 싸주시고 영상 클릭하시면은 한 클릭당 뭐 한 2원씩 광고비도 주시고 근데 사실 뭐 은채가 저한테 10원 한 장 준 적은 없잖아요. 그래서 정신이 번뜩 들었습니다. 버팔러를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구나. 요즘에 그 유행하는 쇼츠 있지 않습니까? 야이 씨 버팔러 새끼야 뭘 그렇게 빨아대냐 버팔러 새끼 어디 갔냐 쳐 죽여야지 웁스 버팔러 인 더 미러. 버팔러가 거울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1링컨 안에 제 메타 인지가 다시 작동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엊그제 방송에서 밴당한 유료 회원분 지금 채팅 치십시오. 아이디 10초 드리겠습니다. 다시 복구를 하겠습니다. 땡. 아쉽게도 면제권을 놓치셨고요. 짠넨 다음 라이브 방송을 한번 노려보세요. 벤이 어떻게 채팅을 쳐요? 간절하면 쳤죠. 간절함이 부족했던 거예요. 간절했으면 쳤습니다. 그래서 뭐 좀 농담식으로 시작을 했는데 저도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들으면서 뭐 물론 무지성으로 그냥 뭐 흑자 새끼 뭐 40대여서 서위 탄남이네 스냅백 써라 뭐 이런 거야 뭐 그냥 무시를 하지만 논리적으로 말을 해주신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제 마음이 바뀌게 된 이유 가장 큰 게 이제 경정, 그다음에 나댐 이 두 가지였습니다. 나댐을 뒤에 얘기하고 경정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홍은채 씨 본인도 말씀을 하셨던 걸로 기억해요. 이 르세라핌 같이 대형 기획사에서 성공이 사실상 보장된 그룹에 막내로 투입이 된 거는 엄청난 천운이다. 그래서 뭐 사실 뭐 버스 타고 간다
이런 것에 대해서 본인도 좀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고 그래서 뭐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 같고 근데 그런 와중에 좀 나대 버린 점도 있고 왜냐면 사람이 아무리 내가 뭐 감사하고 아무리 내가 겸손하게 살아가려고 해도 정말 천성적으로 막 유재석 아저씨나 뭐 이런 분들이 아닌 이상 내가 항상 겸손하고 이러던 와중에도 이제 계속 이렇게 욕을 듣다 보면 한 번씩 울컥울컥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제 너네 학교가? 아 8시 학교가? 난 11시부터 스케줄인데 샵 가서 메이크업 받아야지. 이런 게 한 번씩 울컥울컥 나오게 돼요. 왜냐면 짜증이 나니까. 인간이니까. 사람이니까 어쩔 수가 없어. DJ 도토 중간에 잠깐 한번 말씀드리자면 엊그저께 유료 회원까지 밴을 한 건 너무 심한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좀 하셨어요. 근데 DJ 도토리 제 채널에서 회원권을 거의 한 500장 이상 뿌렸거든요. 여태까지. 그래서 그 채팅의 내용을 보고 이 새끼는 100% 회원권 무료로 받은 애다. 지 돈으로 낸 애가 아니다. 이런 판단이 서서 밴을 한 겁니다. 제 나름대로 계산기를 굴린 거예요. 매달 꼬박꼬박 돈을 주는 친구를 제가 그렇게 쉽게 밴을 할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뭐 그냥 욕해서 한 게 아니고 내용을 봤을 때 얘는 내 구독자가 아니다. 얘는 사냥개다. 사냥개가 내 거 라방 보다가 도토리가 멤버십 준 거를 운 좋게 받은 애다라는 판단이 서서 밴을 한 거예요. 아니시라면 지금 채팅을 치십시오. 그러면 제가 다시 복권해드리겠습니다. 자, 손드는 애들 차단하겠습니다. 지금 저걸 손든다고 주는 게 아니고 랜덤이야 이 새끼야. 찝어서 주는 게 아니야. 자, 뭐 답이 없는 거 보니까 제 예상이 맞았던 것 같아요. 뭐 어쨌든 그렇게 이제 분위기를 좀 흐리는 애들을 좀 이렇게 쳐낸 다음에 좀 토론을 좀 하고 싶었는데 아쉽게도 토론은 잘 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화를 냈기 때문이죠. 여러분도 파블로프의 개새끼처럼 제가 화를 내면은 다소 쪼는 경향들이 있으세요. 여러분 그거 고치셔야 돼요. 여러분 나약하게 흑자가 막 화내고 성질내고 이러면은 자기도 모르게 좀 움츠려 드시더라고 구독자들이. 그래가지고 내가 좀 화를 내버리니까 토론이 안 돼. 형 말이 맞아. 다음으로 넘어가자. 약간 이렇게 돼버리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건 좀 반성하시기 바라고. 물론 저도 이제 화를 줄여야겠죠. 근데 댓글로 그날 라이브 방송을 회원 전용으로 이제 올렸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이제 회원분들이 댓글을 쓴 걸 보고 제 마음이 이제 많이 바뀌게 됐는데 그 바뀌게 된 가장 큰 원인 공정입니다. 공정. 바로 공정. 이 세상 만사가 공정할 수는 없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건 유토피아에서나 가능한 거고 세상 만사가 공정할 수는 없죠. 하지만 공정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는 거는 확실합니다. 그게 건강한 사회겠죠. 어차피 공정할 필요 없어. 어차피 불평등한 거야. 이러고 이제 포기를 해버리는 사회는 당연히 더 나락으로 떨어질 거고 비록 100% 공정할 수는 없겠지만 공정하려고 이렇게 공정할 수 있게 앞으로 나아가려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유지가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요즘 어린 친구들 저도 MZ에 걸치긴 하는데 저는 사실 제가 MZ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를 빼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요즘 MZ 친구들이 가장 짜증을 많이 내는 게 바로 불공정입니다. 불공정. 차별받는 거, 공정하지 않은 거, 누리면 안 되는 애들이 누리고 있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화를 제일 많이 내는 이유가 아무래도 제 세대만 해도 열심히 노력하면은 좀 다 같이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얘도 공부하고 나도 공부해, 둘이 열심히 공부해, 둘 다 성공할 수 있었어. 근데 요즘 MZ 친구들이 살아온 세상은 너도 열심히 공부하고 나도 열심히 공부해, 둘 중 한 명만 성공할 수 있어요. 성공의 문턱이 뭐 높아졌는지 낮아졌는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지만 성공할 수 있는 그 TO가 확실히 줄어든 느낌을 저는 받습니다. 왜냐하면 성공의 기준이 높아졌어요. 우리 때보다. 우리 때는 그냥 뭐 적당한 회사 취직해서 행복하게 사는 게 가능했다면 요즘에는 뭐 대기업을 가야지만 뭐 7급 공무원 이상이 돼야지만 뭐 전문직이 돼야지만 아니 뭐 사업해가지고 얼마 이상 돈을 벌어야지만 행복하다고 사람들이 많이들 생각을 해버리기 때문에 이 성공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높아져서 성공할 수 있는 TO가 작아졌어요. 제 세대에서 얻었던 직업을 지금 세대에선 만족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 같이 열심히 해도 다 같이 성공하지는 못해요. 누군가는 성공을 못해. 그렇기 때문에 이 작아진 TO 안에서 그걸 누리면 안 되는 새끼가 그걸 누리고 있는 게 우리 때보다 훨씬 더 부당하게 느껴질 겁니다. 우리 때도 당연히 부당하게 느껴졌습니다. 누가 뭐 입학 비리가 있다든지 입사 비리가 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다면 당연히 우리 때도 화를 내고 했겠지만 요즘 친구들이 거기에 훨씬 더 예민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정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진 상황에서 이 여기에 대한 잣대가
이 일반인들은 물론 유명인들, 연예인들, 뭐 기업인들, 정치인들, 뭐 운동 선수들 누구 할 것 없이 전부 그 잣대에 이제 재단이 될 수밖에 없죠. 너무 당연한 거죠. 저는 아이돌을 좀 그 잣대로 보지 않았었나 봐요. 그리고 제가 뭐 영화 같은 것도 좋아하니까 노래도 좋아하고 두 가지를 좀 비교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제가 확실히 이중잣대를 들이밀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뭐 보고 싶은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에서 연기를 못하는 사람이 나오면 굉장히 싫습니다. 엄청 싫어요. 그리고 저는 아시다시피 이제 싫어하는 배우 많은 거 아시죠? 그리고 제가 싫어하는 배우들 뭐 곽도원 씨라든지 아니면은 그 누구냐 윤재문 씨라든지 뭐 제가 싫어하는 배우 몇 분 계시잖아요. 저 정만석 배우라든지 이런 배우들 저 싫어하거든요. 근데 그분들 작품 다 봅니다. 왜냐하면 연기를 잘하니까. 그 정도로 제가 연기를 볼 때는 실력 우선주의예요. 왜냐면 영화를 보고 있는데 다 같이 잘하고 있어. 잘하고 계셔. 감독도 잘하고 배우들도 잘하고 시나리오도 좋고 스태프들도 되게 열심히 했을 거고. 근데 어떤 한 명이 연기를 똑같이 못해가지고 흐름이 확 깨져. 감정이 확 깨져. 아씨 저 새끼 뭐야 발음이 왜 저래. 연기 톤이 왜 저래. 저 새끼 표정 왜 저래. 저 걸어다니는 거 로봇이야 뭐야. 이런 생각이 들면은 보고 있던 집중력이 확 깨지잖아요. 그게 너무 화가 나는 거야. 그래서 배우들을 볼 때는 실력을 최대한 중요하게 인성이 좀 빠그러진 분이더라도 연기 잘하면 상관없다 이런 마음으로 봤어요. 근데 내가 아이돌을 볼 때는 전혀 다른 잣대로 보더라고. 저 친구가 노래를 잘하든 말든 춤을 좀 잘 추든 말든 뭐 안무를 좀 틀리든 말든 알바노 어차피 나는 운동할 때 그냥 음원만 들어. 음원은 어차피 기계로 만지면 다 되니까. 기계로 만지시면 웬만하면 노래 다 잘하니까. 아이씨 튠으로 음정까지 맞춰줘 버리는데 뭐 상관없다. 그러니까 나는 만약에 뭐 노래를 잘하는 좋은 곡을 듣고 싶으면 김나박이 듣고, 뭐 박정현, 이정현이냐? 아무튼 이정현, 박정현, 뭐 태연, 아이유 이런 거 들으면 되니까. 아이돌 볼 때는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예쁘시니까 귀여우시니까 생기발랄하시니까 뭔가 좀 하루가 좀 지쳤을 때 물론 아내의 사진을 먼저 보고 그 다음으로 이제 아이돌 무대 같은 거 이렇게 한 번씩 보면서 아우 귀엽네 재롱잔치 재밌네 이러고 이제 넘어가다 보니까 좀 실력 위주로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역으로 뭐 스테이시 같은 그룹들 엠믹스 같은 그룹들이 노래를 잘하시잖아. 그런 그룹들이 하는 걸 보면은 왜 잘하지? 오히려 약간 이런 시선으로 봤던 것 같아요. 아이돌이 왜 저렇게까지 잘할 필요가 있나? 뭐 이런 느낌? 마마무 같은 경우에는 저건 아이돌 아니네. 빅마마 시즌2네. 이런 느낌으로 봤던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 르세라핌 홍은채 씨에 대한 일을 봐도 제가 여러분의 생각과 좀 다르게 제가 여러분의 생각을 미처 이해를 하지 못하고 아니 왜 이렇게 욕함? 저 새끼 노래 원래 못하는데 이런 생각을 해버렸던 것 같아요. 아이돌이잖아. 노래 당연히 못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이 그래서 뭐 방탄, 블랙핑크 막 이런 얘기를 할 때 그건 걔들이 너무 압도적으로 잘하는 거고 그건 그걸 기준으로 하면 너무 가혹하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해버렸죠. 근데 제가 생각을 못했던 게 있어. 이 공정이에요, 공정.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도 뭐 아이돌 경연 프로그램, 뭐 오디션 프로그램, 뭐 범람했지 않습니까? 한 10년 전부터 슈퍼스타 K, K-팝 스타 요거 시작으로 해가지고 한 10년 전부터 범람을 해서 우리나라의 노래를 잘하시는 아마추어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 그분들이 다 르세라핌의 저 마지막 자리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정말 막 악마에게 영혼이라도 팔 것처럼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사실 다른 멤버도 마찬가지겠지만 홍은채 씨도 르세라핌 들어간 건 운이지 않습니까? 사실 운이잖아요. 제가 그래서 뭐 노력으로 다 된다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하는데 만약에 노력으로 다 될 것 같으면 홍은채 씨 같은 분들이 르세라핌에 들어갈 수는 없었겠죠. 90% 운이죠 사실. 근데 사람들이 알고는 있죠. 이게 무슨 뭐 국가공인 시험도 아니고 뭐 어디 대기업도 아니고 그러니까 국가의 국민들로부터 이렇게 책임감을 부여받은 사기업이지만 대기업들도 아니고 뭐 관공서도 아니고 뭐 공기업도 아니고 뭐 국회의원이나 이런 뭐 표 받아서 하는 데도 아니고 뭐 당연히 사람들도 알고는 있어요. 뭐 완전히 공정하게 막 멤버를 뽑고 이게 아니라는 건 알고 있어. 뭐 SM 같은 경우에도 뭐 조카 써니 그냥 소녀시대 넣고 막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완벽하게 공정하지 않다는 거는 다 이해하고 있지만 요번엔 선 넘었다는 느낌이 드신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장원영 씨에 대해서도 잘못 예시를 든 게 장원영 씨는 일단 압도적으로 예쁘죠. 거기에서 일단 너무 큰 차이가 나죠. 만약에 장원영 씨가 노래를 정말 음치 수준으로 못했어도
약간 뭐 신동이나 은혁 씨처럼 나레이션 같은 것만 좀 하고 춤만 추셔도 활동이 충분히 가능하시죠. 왜냐면 압도적으로 예쁘니까. 근데 뭐 딱히 그렇게 압도적으로 예쁘지도 않으신데, 딱히 뭐 춤을 되게 잘 추시지 않으신데 노래를 필요 이상으로 못하면, 그러니까 노래를 못하는 건 못할 수 있는데 되게 필요 이상으로 노래를 못해버리면은 당연히 쟤는 저기에 있을 자격이 너무 없는데라는 생각을 하겠죠. 아까 얘기 나왔던 소녀시대 써니씨 같은 경우에는 춤도 좀 추시고 일단 노래도 좀 잘하세요. 소녀시대에서 4번째 정도로 노래를 잘하시죠. 그러니까 뭐 그런 면에서 좀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았나. 경정하지 못했다는 거, 공정하지 못한 게 너무 드러났다는 거. 물론 예쁘시니까 아이돌 될 수 있겠죠. 그것 자체를 여러분이 비난하시는 건 아닐 거예요. 똑같이 노래하면 예쁜 애가 되는 거 우리 알잖아요. 솔직히 톡 까놓고 얘기해서 실력 차이가 꽤 차이가 나도 외모가 많이 예쁘면 아이돌 될 수 있는 거 우리 다 알잖아요. 근데 그런 특혜를 받기에는 외모적 재능도 애매하다 이건 거죠. 여러분 생각은. 제 생각이 아닙니다. 예, 하이브님, 하이브 선생님들, 제 생각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입니다. 그렇죠. 필요 이상으로 못해요. 예를 들어서 그날 사실 르세라핌은 전원 다 노래를 못했죠. 이런 일이 참 드물긴 한데 일어났어요. 이런 일이. 일단 솔직히 얘기해서 사쿠라 씨도 노래를 굉장히 못하잖아요. 저기 누구냐, 일본 카즈아 씨도 노래를 굉장히 못하시죠. 사실 보컬적 재능이 아예 없죠. 사쿠라 씨랑 카즈아 씨 둘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둘은 조금 이해를 해줘. 왜 이해해 줄까요? 니혼진 데스까라. 뭐 이거는 이제 카더라긴 해요. 팩트 아닙니다. 카더라입니다. 예, 일본 분들은 그 사용하는 언어 때문에 이게 노래를 잘하기가 좀 쉽지 않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본 분이시면 노래를 좀 못하시더라도 얼추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사쿠라, 카즈하, 사나, 모모, 미나, 또 누구 있어? 일본인 걸그룹 멤버 중에 노래 잘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나요? 아무도 없는 것 같아. 노래를 다 못해.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를 좀 해. 그 썩어 문드러진 샹들리에 뭐 그런 것만 봐도 그 일본 대표 수준의 아이돌 두 분이 샹들리에를 커버를 하셨는데 진짜 썩어 문드러졌었잖아요. 샹들리에가 금으로 돼 있는데 썩어버리더라고. 그것처럼 우리는 그 일본 걸그룹 아이돌들이 노래를 정말 많이 못하신다는 걸 이미 알고 있으니까 감안해. 사쿠라 씨나 카즈야 씨가 일본 가면은 딱히 노래를 못하는 걸그룹도 아니야. 사나 씨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 걸그룹 하면 노래를 잘하는 편이야. 심지어 마자, 화자, 브라자 뭐 이런 것도 그렇고. 그래서 일본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좀 순하게 바라봐 줘야 해요. 일본인 지켜야 돼요. 홍은채는 못 지켜도 일본인은 지킵시다. 근데 우리가 자부심이 좀 있는 게 뭡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노래를 잘하잖아요. 사실 솔직히 우리나라 노래 잘하는 거 맞는 것 같아요. 잘하는 사람이, 노래 잘하는 사람이 많아. 제가 왜 그럴지 생각도 해봤거든요. 우리나라에 노래 잘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을까? 억압받았으니까. 억압받고 있잖아. 지젤도 그냥 그래. 우리나라는 좀 억압받잖아. 뭐 지금 나이 때는 잘 모르겠어. 우리 때 봐봐. 학교에서 두 발을 학교 등교를 하면은 학교 그 정문에서 대가리를 밀고 있어. 머리 길었다고. 뭐 이발사가 블루클럽에 와서 밀어주는 게 아니고 학주가 윙윙이를 갖고 다녀. 윙 갖고 와. 그래서 이 새끼 너 이리 와봐. 앞머리 내려봐. 세게 안 내려 새끼야. 눈썹 닿지? 한쪽만 윙 살짝 밀어버려. 그럼 이제 전성기 유승준 같이 비대칭으로 하고 다녀야 돼. 그러면 이제 그날 학교 끝나고 빨리 미용실 가가지고 잘라야지. 억압받는단 말이야. 여성 하구분들, 너 치마 왜 누가 무릎 위로 올라오래? 저 다리가 길어서 그래요. 지랄하지 말고. 너 내일까지 치마 안 늘려오면은 너 뭐야? 부모님 모시고 와야 돼. 걔는 지금 얼굴 박살나가지고 다리로 승부 봐야 되는 앤데 치마 길게 하고. 이거 억압받았단 말이야. 학교 끝나고 코인 노래방 가서 300원 넣고 이제 노래 부르는 거죠. I'm alive. 얼과 한이 나오는 거야. 억압받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노래 잘하는 새끼들이 많아요. 근데 문제가 뭐야? 옛날에 그 최고의 작곡가 주영훈 씨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얼굴이 박살나야 노래를 잘한다. 물론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시진 않았습니다. 20 몇 년 전에 들은 거라 정확하지 않아요. 근데 대충 이런 얘기를 하셨어. 얼굴이 박살나거나 삶에 애환이 있어야지 노래를 잘한다. 예쁘고 화목한 집안에서 자란 애들은 노래를 잘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를 주영훈 씨가 한 적이 있어. 실제로.
그래서 김나박이 보세요. 물론 제가 김나박이 분들의 외모를 지적할 만한 수준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연예인들의 그 평균적인 외모를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탑스타 중에 평균적인 외모를 봤을 때는, 특히 그분들이 지금 관리를 많이 받으셔가지고 좀 그렇게 됐죠. 요즘에 박효신 씨 굉장히 잘생기셨잖아. 김범수 씨 요즘에 굉장히 잘생기셨잖아. 근데 그분들 데뷔 때 보시면은 심상치 않아요. 그때 박효신 씨 하면은 뭐 환희, 휘성, 뭐 박효신 해가지고 뭐 이기찬 뭐 해가지고 멤버들이 좀 있거든요. 쉽지 않아 거기. 딱 봐도 실력파야. 아무튼 그런 상황. 그러니까 이게 애환이 좀 있어야지 발전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면 존나 천재거나. 근데 이쁜 애들은 과연 삶에 애환이 있겠냐는 거야. 학교에서 뭐 두발을 단속을 해. 차은우가 두발 단속을 당해. 차은우가 84년생이야. 고등학교 때 등교를 하는데 학주가 야 너 은우야 잠깐 와볼래? 잘생긴 애들한테는 선생님도 공손하게 얘기한다. 존나 짜증나게. 나 같은 새끼는 함부로 대. 야 너 이리 와봐 이 새끼야. 이러고 이제 여기 잡고 시작한단 말이야. 구렛나루. 이 새끼는 어차피 구렛나루 있으나 없으나 외모 그게 그거야. 근데 차은우 같은 애들 구렛나루 잡는 걸 본 적이 없어. 이 새끼 구렛나루 빠지면은 여자 선생님들이 슬퍼하니까. 은우야 잠깐 와볼래? 아 머리가 좀 길다. 내일까지 자르고 와. 네 선생님. 내일 자르고 와. 자르고 와도 잘생겼어 어차피. 삭발을 해도 비구니 머리를 하고 와도 잘생겼어. 애환이 있겠냔 말이야. 근데 나 같은 애들은 어디를 좀 잘 감추느냐에 따라서 외모의 등급이 널뛰기 뛰듯이 뛴단 말이야. 차은우는 어차피 1등급이야. 머리를 기르든 자르든 삭발을 하든 어차피 1등급이야. 머리 삭발을 해도 1.5등급 정도밖에 안 돼. 근데 나 같은 경우에는 외모 수준을 어디를 잘 가리냐에 따라서 9등급부터 7등급까지 널뛰기를 한단 말이지. 그러면은 내가 열심히 좀 꾸미면 7등급이 될 수 있어. 근데 학주 새끼한테 걸리면 9등급이 돼. 이건 크단 말이야. 2등급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야. 이건 크지. 나 같은 애들은 막 머리 잘리고 이러면은 막 애환이 생기는 거지. 은우 같은 애들은 머리를 잘리든가 말든가 뭐 체육복 입고 다니든가 말든가 알바노지. 여자들 같은 경우에 뭐 장원영이나 카리나 같은 애들이 학교를 다닌다고 생각해봐요. 원영아, 리나야, 치마가 길다. 치마가 짧다. 미안하다 속마음이 나버렸다. 치마가 짧다. 네 선생님 내릴게요. 괜찮아. 그래 난 얼굴이 이쁘니까. 다리 안 보여도 돼. 이렇게 학교를 다닐 수 있단 말이야. 애환이 없어요 걔들은. 그럼 걔들이 노래방에 300원 넣고 코인 노래방에 간다고 쳐. 뭐 노래를 불러. I'm in my dream. 고음이 안 올라가. 이제 그런 시간에 만약에 이제 삶의 애환이 가득한 얼굴을 가진 분이면은 I'm in my dream. 나는 고음도 안 돼. 대체 내 인생에 잘 되는 게 뭐가 있을까? 이거라도 하자. I'm in my dream. 피가 나왔네. 드그미노. 이게 된단 말이야. 간절함의 차이가 너무 커. 간절함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예쁜 애들은 노래를 잘할 확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진짜 이거 뭐 편견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노래를 진짜 뒤지게 잘 부르는 애들을 꼽아보세요. 여러분이 아이유는 예쁜데요? 태연은 예쁜데요? 이런 친구들이 있겠죠. 몇 명 더 대봐. 나도 알아. 예쁘고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나도 알아. 근데 몇 명 더 대봐. 못생겼는데 노래 잘하는 사람 하루 종일 될 수 있어. 나 I'm gonna this all day야. 못생기고 노래 잘 부르는 애 하루 종일 될 수 있다 나. 근데 너네 예쁘고 잘생기고 노래 잘 치는 애들 이름 대봐. 누가 먼저 지칠까?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이게. 아이유 나왔어? 화사 들어와봐. 아이유든 태연이든 들어와봐. 나 너네 한 명 될 때 5명씩도 될게. 그래도 내가 이겨. 뭔지 알겠지? 더해? 버블 시스터즈랑 막 해? 춘자 누나랑 막 들어가 지금? 들어가? 환희 나왔어? 김범수? 휘성? K-윌? 아무튼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모에 따라서 연예인, 특히 배우나 가수가 될 수 있냐 없냐에 대해서 공정할 수 없다는 건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어. 근데 하지만 여기서 이제 그래도 이건 너무하지 않냐 이건 거지. 맞죠? 제 생각이 아니고 여러분 생각입니다. 그래도 이건 좀 너무하지 않냐. 이건 선 넘은 거다 이건 거죠. 그래서 저도 그걸 이해하게 됐어요. 그렇지. 아무리 갈그룹이면은 노래를 못해도 상관없다. 예쁘고 그냥 춤 잘 추시면 된다. 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최소한의 선이라는 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아 진짜 그렇게 노래 아예 안 볼 것 같으면 그러다가 진짜 수화하는 사람도 나오게 생겼어.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은 마지노의 선을 그은 겁니다. 아 여기가 마지노의 선이야. 걸그룹 예쁘면 노래 못할 수 있어. 하지만 은채보단 잘하자. 마지노의 선을 그은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걸 이해하기로 했습니다. 그렇지. 요건 선 넘었다. 요거보단 잘하자. 홍은채의 선을 그은 거야. 이거보단 잘해야 되는 거야. 만약에 홍은채보다 노래를 못할 것 같으면은 얼굴이 칼이나 장원영이 돼야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몇몇 좀 괴물 같은 사람들이 존재해버린다는 게 문제죠. 그냥 뭐 몇 명만 대보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노래를 기가 막히게 잘한다는 건 아닙니다. 그냥 적당히 들으세요. 그냥 춤, 노래, 외모, 삼박자. 아무래도 뭐 안유진 씨나 뭐 윈터, 엠믹스의 그 서륜이냐? 서륜. 이제 이런 춤, 노래, 외모가 다 되는 분들이 이제 존재를 해버리기 때문에 뭐 나연 씨도 있고 뭐 많죠. 뭐 따져보면 꽤 많을 거야. 이런 분들이 계셔버리기 때문에 나도 약간 그런 생각은 해. 쉽진 않겠지만 요런 사람들보다 뭐 하나는 나은 게 있어야 되지 않나. 뭐 하나는 나은 게 있어야 되지 않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 것 같아요. 뭔지 알죠? 저 제니를 빼먹었네요. 제니가 사실 1등이지. 제니 뭐 로제 뭐 이런 친구들 뭐 방탄은 뭐 다 나와야 될 거고 그래 버리니까 우리가 이분들하고 비교한다는 게 좀 너무 가혹하다라고 생각이 당연히 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해도 너무하지 않냐. 해도 너무하지 않냐.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하나 더 얘기할 수 있는 게 이제 장원영 씨의 존재죠. 장원영 씨의 문제가 뭐죠? 이게 문제죠. 우리 문제가 아닌 거죠. 보는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동료들의 문제인 거죠. 그 업계 사람들의 문제인 거죠. 이 장원영 씨가 노래를 지금보다 훨씬 못했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한 평균보다 조금 밑에 정도로 부르죠. 춤도 점점 잘 추고. 그러니까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얘는 했는데 너는 왜 안 해? 이게 돼버리는 거죠. 얘 했는데 넌 왜 안 함? 이게 돼버린다는 거지. 물론 나도 하나 아이러니한 건 있어. 요즘 세대가 엄마 친구 아들하고 비교당하는 거 존나 싫어하면서 연예인들은 비교질 존나 하는 게 좀 신기하긴 해. 하지만 대충 넘어가자고.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들이 많은 의아함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안유진 씨도 많이 늘었죠. 안유진 씨도 보컬이 뭐 지금 정도 아니었고 뭐 춤도 뭐 점점 잘해지고 있고 등등등 해가지고. 청아 씨도 있네요. 청아 씨도 잘하죠. 아무튼 꽤 많아. 그래 버리니까 좀 문제인 거야. 청아 씨 근데 외모. 그리고 두 번째가 요게 이제 아마도 좀 더 클 것 같은데 요게 좀 더 큰 문제일 수 있죠. 이유가 뭐야? 갈크러쉬가 문제라는 거예요. 갈크러쉬가 약간 문제라는 거야. 그 막 가사가 막 난 금기를 어겨 뭐 난 안 부서져 뭐 나는 뭐 쓰러지지 않아 막 등등등 갈크러쉬를 너무 하는 거야. 그럼 우리가 물론 이 무대에서 하는 게 당연히 연기죠. 실제 그 사람을 하는 건 아니잖아. 근데 제가 독전 2 같은 거에서 좀 비판적인 시선을 가졌던 이유가 뭡니까? 그거 내 연기인 거 알겠는데 아무리 그래도 최소한의 뭔 좀 해야 될 거 아니야. 한효주 씨가 거기 독전 2에서 싸움을 뒤지게 잘하는 걸로 나왔는데 액션씬을 보는데 왜 센지를 모르겠는 거야. 자, 마동석 아저씨가 범죄도시에서 빤치를 완판맨처럼 날려. 맞은 애가 뒤로 늘러가. 실제로 늘러갑니까? 안 날아가죠. 은간우한테 맞아도 그렇게 날아가지는 않아 사람이. 뼈가 부러지지. 그러니까 뭔가 이 매체나 컨텐츠 같은 데에서 항상 나오는 게 뭐 세게 맞으면 항상 날아가게 나오잖아요. 근데 진짜 세게 맞으면 뚫리겠지. 과학적으로 머시기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파워가 점점 세질수록 점점 리액션이 반작용이 크다가 어느 정도 이상 파워가 되면 뚫리겠죠. 부서지고 뚫리겠죠. 그 왜 날아가요 그게. 탱탱볼이야 사람이. 근데 우리가 마동석 아저씨가 빤치를 때렸을 때 조연이 날아가는 걸 보고 저 뭐야 비과학적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아. 왜냐하면 일반론적으로 일반적인 대중의 시선에서 마동석 같은 배우가 시계 쳤을 때 날아가는 걸 보고 이상하다고 느끼지 않으니까. 근데 독전 2에서 한효주 씨가 몸무게는 44kg쯤 나가 보이는데 그 남자 주인공 그 누구냐 유준열 씨 대신해서 유준열 씨 나락갈 거를 대비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유준열 씨 대신해서 어떤 배우를 썼는데 맞았는데 막 푹푹 쓰러져. 왜 쓰러지냐는 거야. 44kg한테 맞았는데. 아니 생각을 해봐. 44kg면은 UFC 챔피언한테 맞아도 안 날아가.
근데 센 척 오지게 한 다음에 한다는 게 의자에 앉아가지고 탑 입고 복근 짜기. 복근 짜고 세상 만사 귀찮은 표정. 야, 김 선생 뭐뭐 해야 됩니다. 김 선생, 네 입에 올릴 이름이 아니야. 이러면 센 거냐고. 그냥 대사 저는 사람이잖아. 근데 그냥 삐쩍 말려가지고 복근 짜면서 그냥 세상 만사 귀찮은 척하면은 세 보이는 걸로 아는 그 존나 한 20년 전 클리셰를 아직도 쓰고 있으니까 짜증이 확 나잖아. 그 시간에 우리 스칼렛 조한슨 누나는 뭐 하고 있어요? 다리 사타구니에다가 사람 모가지 끼고 세 바퀴를 돌아. 김연아보다 반 바퀴 부족해요. 김연아가 세 바퀴 반, 스칼렛 요한슨이 세 바퀴. 그렇게 해야지 44km 나가는 사람이지만 남자를 이길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모가지에 사타구니를 걸고 세 바퀴를 돌아버리는데 당연히 뿌라지지 모가지가. 그러니까 그런 비주얼을 보면 우리가 스칼렛 조한슨 같은 분을 봐도 44km가 나가도 존나 세겠다. 그분 키가 157인가 밖에 안 돼요. 157에 44km 나가도 셀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 근데 무슨 한효주 씨나 요즘 뭐 정은지 씨 이런 분들 보면 몸무게 44kg 나가는데 그냥 세상 만사 귀찮은 척. 담배 사오셨어요? 여기. 치킨 쿠폰이요? 배달은 쿠폰 안 받는데 미리 얘기해야 되는데. 이게 센 척이래. 그래서 뭐야, 쿠폰으로 살 수도 있지. 앞으로 2걸음 걸어감. 그러면은 개지랄 떨던 일진 남자애가 갑자기 왜 뒷걸음질 치는 거야? 정은지한테 오로라 나오는 거야? 정은지한테 오로라 같은 거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아니 그냥 정은지 같은 애들이 세상 귀찮다는 듯이 앞으로 2걸음쯤 가면은 남자애들이 무조건 뒷걸음질을 치더라고. 뒷걸음질 왜 쳐? 나 같으면 박자에 맞춰서 왈츠처럼 같이 나도 2걸음 가서 딱 랑데뷔 할 것 같은데? 그럼 여기 있는 애한테 말하겠지. 쿠폰으로 치킨 먹을 거라고 이렇게. 그런 애들이 2걸음 걸어와서 뭘 할 수 있는데 나한테. 살기? 패기? 그러니까 내가 배우들을 볼 때는 이런 게 굉장히 깐깐했다 이거야. 왜냐면 내가 작품을 즐기시는데 해가 돼. 집중력이 확 깨져. 지금 집중력이 확 깨지는 거야. 근데 내가 에이도를 볼 때는 그게 안 됐어. 내가 너무 나른하게 봤어. 그 점에 대해서 사과해. 아이돌도 여러분이 홍은채의 선을 그은 거예요. 대중들이. 그럼 이제 내 생각에 이제 걸그룹계의 지각 변동 일어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이제 갈크라시 함부로 못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해가지고. 만약에 제가 핑클 세대거든요. 핑클처럼 성유리 씨 노래 진짜 못했거든요. 정말 못하지만 난 네 거야 에크봄 쉐이크봄 하고 들어가면 끝. 그때 성유리 씨도 노래 못한다고 논란이 있었어요. 하지만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난 네 거라고 하잖아. 이것 봐 나를 한번 바라봐. 널 위해 난생 처음 치마도 입었어. 골든 리트리버 같잖아요. 그러니까 노래를 다소 못하시더라도 괜찮아 못할 수도 있지. 이런 느낌으로 보게 돼. 소위 그러니까 속된 말로 안 깝치니까 안 나대니까. 근데 요즘 갈크라시들 나와가지고 막 세상 다 부셔. 막 내가 짱이야. 나는 금기를 어기기 위해 태어났어. 날 부셔봐. 할 수 있으면 해봐. 나는 통각이 없음 이러고 나왔어. 근데 노래를 못해? 그럼 화가 나지 사람들이. 막 투견처럼 사냥개처럼 막 짖어. 근데 알고 보니까 계약한 거야. 그러면 화가 나지. 근데 만약에 골든 리트리버야. 놀자. 손 확 들면 때리지 마세요. 이러면은 얘가 약한 게 드러나도 전투력이 1인 게 드러나도 화가 안 나지. 약한 걸 알고 있었으니까. 근데 센 척하던 애가 약한 게 드러나면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막 고음이 막 뒤지게 나오는 노래야. 아민마 드림 막 4단 고음 나오는 막 그런 노래야. 그러면 만약에 좀 삑사리가 나셔도 물론 놀림 당하겠지만 좀 피곤했나 보다. 성대가 결절됐나 보다. 붙지를 않나 보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저도 그 코알라 영상을 봤어요. 파트 자체가 쉽더라고. 파트가 쉬워. 애초에 그 라세라핌 노래가 음정적으로 힘든 게 없잖아요, 사실은. unforgiven 뭐 이런 느낌이잖아. 쉬운 노래인데 못했다. 심지어 음정 박자도 아쉬웠다. 고음이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요게 이제 선 넘었다 이건 거죠. 걸크라시 해가지고 세지다 보면은 새끼야 남자 될 수도 있는 거지. 르세라핌이든 라세라핌이든
춤이 빡세. 나도 그걸로 이제 쉴드를 한번 쳐봤는데 그 노래 못 부르는 파트가 가만히 서서 부르더라고. 쉴드가 좀 힘들어. 솔직히 얘기해서 김연아 선수가 피겨 스케이팅 무대 3분 30초짜리 하고 나와서 숨찬 와중에 갑자기 마이크 들이밀고 노래 부르라 해도 그거보다 잘 부르겠더라. 인간적으로. 근데 국제적 망신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는 국제적 망신이라고 생각하진 않아. 뭘 그런 거 가지고 뭘 국제적 망신이야. 아무도 그런 거 신경 안 써. 우리나라만 그 외국인들의 시선 존나 신경 써요. 허연 놈들 와가지고 김치 먹으면 막 잘한다고 막 잘한다 막 김치 맛있지 막 이러면서 걔가 김치를 처먹든 말든 우리나라 국격이랑 뭔 상관이 있냐고. 한국 사람들이 매운 걸 잘 처먹든 말든 그 국격이랑 뭔 상관이 있냐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 거는 그냥 어떤 누가 노래를 못했어? 그냥 걔가 노래를 못한 거지 한국인이 노래를 못한 게 아니잖아. 참나 어제 그래서 영상 보랬더만 심지어 어제 영상을 보고 엊그제 영상을 보고 한 거예요 그게. 근데 조금 봤어. 그게 문제가 좀 있었지. 쇼츠로 봐가지고. 그리고 여기 이제 나뎀에서 하나 더 해야 되는 거. 일단 르세라핌이 갈크라시 컨셉이다. 요것도 좀 문제가 됐고 그 뒤로 이제 기싸움이 들어갔죠. 사쿠라님이 세상에 완벽한 인간은 없다라고 이제 하셔버렸죠. 뭐 누군가 봤을 때는 찢었다. 사쿠라 찢었다. 역시 벚꽃 이럴 수도 있지만 본인의 전문 분야를 못 해놓고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예를 들어서 보디빌딩 시합이 있는데 한주먹 씨가 다이어트를 안 하고 나와가지고 꼴등을 하신 다음에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어. 하지만 난 네 연봉이 10배지. 이렇게 얘기하면 당연히 비판을 받겠죠. 비난도 받겠죠. 흑자 헬스야. 헬스 채널이야. 형 다이어트 어떻게 해요? 모르겠는데. 형 벌크업 어떻게 해요? 모르겠는데. 형 뭐 드래곤이 뭐라고 하는데 나 그거 안 봤는데. 형 그 뭐 할 줄 아는 게 뭐예요 형은. 세상에 완벽한 인간은 없어. 이게 멋있진 않죠. 이게 좀 전혀 다른 게 예를 들어서 뭐 제가 매우 존경하는 트와이스를 봅시다. 모모씨 노래 못해요. 근데 모모씨가 동물을 뒤지게 잘 추잖아. 춤 진짜 잘 추잖아. 춤을 막 야무지게 막 추셨어. 숨이 막 턱까지 차올라가지고 노래를 다소 못하거나 코로 또 앵앵 대셨어. 그러면은 물론 비판 받으시겠지만 할 말은 있죠. 얘는 춤 전용 멤버 전용이 아니고 춤 멤버다. 춤은 잘 추신다. 뭐 그렇긴 해. 근데 이제 이번 르세라핌 무대에서는 이제 소위 이제 모든 게 아쉬웠다는 게 문제인 거죠. 모든 게 아쉬웠다는 게 문제인 거지. 모모 같은 분들을 보고 노래를 좀 못하셔도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다.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아무래도 걸그룹들이 이 무대가 중요하다 보니까 춤이 중요하다 보니까 나도 이제 곰곰이 기억을 좀 되살려 봤어. 오늘 생각해 보니까 그 무슨 걸그룹 같은 거 뽑고 막 이런 컨테스트 같은 걸 할 때 막 진짜 열심히 했어요라는 말이 나올 때 대부분이 다 춤이더라고. 대부분이 다 춤을 뒤지게 열심히 하더라고. 그리고 그 안무가 안 맞으면 안무가 틀리면 뒤지게 욕을 먹어. 근데 걸그룹 런칭을 하는데 누가 삑사리가 났어? 그러면은 춤 안 외우고 틀렸을 때만큼 쿠사리를 먹는다기보단 물론 그럴 때도 있긴 하지만 쿠사리를 먹는다기보단 그 파트는 그냥 유진이가 하자. 파트 넘기면 그만이야. 노래를 못해? 고음 셔틀이 하면 그만이야. 태연이가 하자. 끝. 춤은 못 추면은 쥐잡듯이 잡아. 나도 생각해보니까 노래 연습을 좀 중점적으로 안 하는구나. 다들 그냥 춤 연습 위주로 하는구나. 뭐 이렇게 하더라고. 사쿠라 씨도 전 사쿠라 씨를 좋아하거든요. 사쿠라 씨 나온 예능 같은 걸 봐도 그때 뭐 강호동 씨였나? 뭐 무슨 뭘 찍었던 것 같아. 같이 뭐 이렇게 안무 맞추는 거를 이렇게 하면서 옆에서 이제 뭐 공공연대식 빨아주기 들어가야 되니까 벌써 외웠냐 말하면서 막 하니까 춤 진짜 잘 춘다. 와 막 이렇게 하니까 사쿠라 씨가 저도 원래 춤 못 췄어요. 진짜 죽을 만큼 죽을 정도로 노력했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근데 노래는 여전히 못해. 그러니까 애초에 그 아이돌들한테 주어진 환경 자체가 춤에 죽을 정도로 노력을 하라는 환경이 주어졌지 노래에 죽을 정도로 노력하라는 환경이 주어지지가 않은 것 같아요. 애초에. 반면에 이제 옛날에 그 바다씨하고 옥주현 씨 라이벌리가 굉장히 유명했지 않습니까? 그때
서로가 서로의 이름을 정확하게 찝진 않았지만 핑클하고 SES 구도가 얼마나 살벌했냐면 핑클이 키가 큽니다. 제가 알기로 옥주현 씨가 170 약간 넘는 걸로 알고 이효리 씨도 한 거기서 제일 작으신데도 160 한 2에서 4 사이이신 걸로 알고 있고 되게 의외로 성유리 씨가 168이에요. 제가 좋아하던 최애 멤버가 성유리 씨라서 키를 알거든요. 그러니까 핑클이 커. 근데 SES는 생각보다 작아요. 150대에도 있고 이래서. 그래서 그때 핑클이 SES하고 이제 같은 인기가요 같은 데 이렇게 나오면 가요 탑10 같은 데를 나오면은 서로 야, SES 옆으로 가. SES 옆으로 가. 자꾸 옆에 붙어가지고 우리의 키를 과시하자. 이런 짓거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바다 씨 같은 경우에는 그 만약에 핑클에서 뭐 무슨 고음 노래가 뭐가 나왔어. 널 두고 떠나갈 때 마지막 내게 또 막 옥주현 씨가 막 소프라노 질러버린단 말이야. 그럼 바다 씨가 여기에 이제 소위 이제 라이벌리가 작동이 하시는 거지. 그러면은 스케줄 끝나고 새벽에 들어가서 거울 보고 이어폰 꽂고 노래 부르면서 춤을 계속 춘대. 몇 시간 동안. 절대 안 져. 뭐 이러면서. 그거를 이제 같은 멤버 유진 씨가 어디 쇼프로 나와가지고 활동할 때 참 많이 힘들었던 점을 꼽는데 바다 언니가 이제 좀 약간 그 라이벌리가 작동이 되면은 밤새도록 이어폰 꽂고 거울 보고 춤추면서 노래를 계속 부른다는 거야. 숙소에서 소리를 막 꽥꽥 지르면서 막 그걸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는 특히 보컬 멤버들은 보컬로 이제 이겨보자 이런 게 좀 있었어. 근데 요새 이제 아이돌들은 그 자체가 아예 없어지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앞으로 요번 일 때문에 약간 바뀌지 않을까 싶어요. 갈크러쉬가 이제 조금 쉽지 않아질 것 같고 보컬 레슨 비중이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 싶어요. 핑클도 꿈에 나온 적 있어? 최다 출연하셨지. 거의 뭐 고mem이었어. 고정 멤버. 뭘 형 제발이야 이 새끼야. 채원이가 인스스 빡큐 올린 건 어떤? 근데 그거는 약간 억까 아니냐? 나 또 지금 버팔로 온 거야? 그 빡큐만 올린 게 아니고 그냥 그 무대 오프닝을 올린 거 아니야? 나도 형이 요즘 꿈에 나와. 한잔해. 그건 약간 억까지. 상식적으로 우리나라 현역 걸그룹인데 밴드라고 기싸움 한다고 빡큐 사진을 올릴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아. 우리나라에 아무도 없어. 우리나라 역사상 기싸움으로 가장 수위가 높았던 게 한소희 씨의 칼등 강아지야. 빡큐는 아무도 아직 하지 않았어. 현역 아이돌은 힘들어. 은퇴 아이돌은 가능할 수 있지. 뭐 황정음 씨라든지 요즘에 파이팅 장난 아니시더라고. 그런 분들 가능할 수 있는데 현역 걸그룹 중에 밴드라고 기싸움 한다고 빡큐를 올릴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 우리나라에. 예전에 야구 선수 누구더라 기자들 상대로 빡큐 했었는데 와 진짜 분유 냄새가 진동을 하는구나. 법규 형이 이런 취급을 받네. 내가 만약에 김채원이었잖아. 은근슬쩍 빡큐 하는 그 올리는 게 아니라 나는 바로 그냥 핸드폰 꺼내서 쇼츠 15초짜리 바로 찍어야지. 바로 I'm a given, I'm a given, I'm a given, I'm a given 바로 올려버리지 나는. 근데 걔들은 그걸 할 수 있는 선택이 없어요. 선택이라는 옵션 자체가 없어. 그래서 좀 짠하긴 하지. 왜냐하면 르세라핌이라는 그룹은 사실상 그 5명 멤버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르세라핌이라는 그 그룹은 하이브 겁니다. 뭐야 이거? 벤 때린 게 존나 짜증나는 거야. 디코라도 하고 싶다고? 디코 들어와. 이름이 뭔지를 모르겠네. 야 디코라도 하고 싶다고 DC에 글 쓴 애 있잖아. 디코라도 들어오고 싶대. 답답해가지고 들어와. 오랜만에 또 구독자와 논쟁을 한번 하겠네요. 자 들어오세요. DC에 글 쓴 사람. 진짜 밴 돼서 슈퍼챗도 못 보낸다. 응대가 같다고 생각되는데 근데 난 얘를 밴을 안 했거든? 이 새끼 왜 밴 됐다 그러지? 왜냐면 저 새끼가 제가 저 푸사가 기억이 나요. 저 새끼가 맨날 메타인지 개빡은 댓글을 존나 많이 쓰는 새끼야. 그래서 내가 저 사진이 기억이 나거든. 사진이 지 얼굴인지는 뭔진 모르겠지만 사람 얼굴이에요. 그래서 이 새끼 얼굴을 내가 알아. 근데 내가 얘를 밴은 안 했어. 너야? 네. 뭐가 똑같은데? 아니 용찬우랑 뭐가 가짜 그런 게 그게 그렇게 긁힐 말인가요, 그게? 용찬우랑 가짜 근하는 게 무슨 말이야? 용찬우랑 다를 게 뭐냐고.
이야기를 했던 게 그게 그렇게 긁힐 말이에요? 내가 네한테 긁히는 것까지 발 허락을 받아야 돼? 아니 허락을 받는 게 아니라 어저께 엊그저께 라이브는 진짜 말이 안 됐었잖아요. 말이 왜 안 돼? 아는 게 있으셨어요? 뭐?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뭐 잘 아는 게 있으셨어요? 내가 모르는 게 뭔데? 아니 뭐 홍은채 뭐 무슨 콘서트인가 거기에 대해서 뭐 아무것도 모르고 계셨었잖아요. 내가 모르는 게 뭐냐고 아무것도 모른다는데. 근데 뭐 무슨 홍은채 실드를 쳐요. 모르는 게 뭐냐고. 아니 홍은채 관련해서 무슨 홍은채 관련해서 실드를 친다 그랬는데 실드를 치다가 내가 언제 쉴드 친다 그랬어? 엊그저께 내용이 그거였잖아요. 엊그저께 방송을 봤다면서 그런 얘기를 하냐? 오늘 방송을 들으면서 쉴드를 쳤다고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내 구독자가 아닌 것 같다라는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아니 처음에 엊그저께 그 뭐야 메모장 키면서 홍은채 지켜라고 2부가 그렇게 적혀 있었잖아요. 맞죠? 아니 그래서 뭐 처음에는 뭐 제가 내용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요. 저도 그냥 대충 보느라서 일하면서. 근데 내용을 그냥 얼추 정리를 해보면 뭐 뭐지? 죄송해요. 내가 먼저 얘기할게. 네 말씀하세요. 너는 지금 홍은채, 코첼라에 대해서 또 모르면서 쉴드를 치는 것에 화가 나가지고 채팅을 이상하게 쓰다가 밴까지 된 게 억울해. 근데 너는 그날 방송에서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정확하게 기억도 못하고 제대로 보지도 않았으면서 나를 비난하고 있네. 왜 너는 되고 나는 안 돼? 아니 제목만 홍은채 지켜라고 해놓고 방송을 제대로 봤으면은 또 안 지키고 있는 걸 뻔히 아는데 혹시 메일 읽어보셨어요? 뭔 메일 제가 메일 보내셨어요. 뭐 쪼라고 그래서 아니 어쩌라고 그래서라고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비즈니스 메일에 비즈니스가 아닌 메일 쳐보내놓고 메일 보냈는데 봤어요 이러고 있으면 내가 뭐 쪼라는 거야. 너랑 나랑 뭐 다이렉트로 뭐 한라인 연결돼 있어? 내가 왜 네 메일을 꼬박꼬박 읽어야 되는데. 아니 그러면 그냥 그거 말 한마디 했다고 저는 밴을 당했는데 저는 뭐 어디다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네 밴 안 했다고. 안 하셨다고요? 어. 아니 그러면 밴을 안 하셨으면 제가 오늘 슈퍼챗도 못 보낼 수가 없는데 편집자가 밴 했나 보지. 그것까지 제가 알 수가 없죠. 너는 알 수 없는 게 많은데 왜 이렇게 비난을 처하고 나는 알 수 없는데 쉴드 쳤다고 욕을 하는 거야. 심지어 쉴드도 친 적이 없는데. 실드 쳤다고 욕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논지가 말이 안 됐었잖아요. 쉴드 쳤다고 욕하는 게 아니야? 처음 들어왔을 때는 쉴드 쳤다고 뭐라고 했잖아. 실드 쳤다고 욕을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뭐 실드를 치면서 이제 뭐 말씀하셨을 때 그 뭐야 보컬 트레이너 말씀하셨었잖아요. 보컬 트레이너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아 그러니까 그 보컬 트레이너를 깔려고 하시는 건지 그러니까 뭔가 말 자체가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말씀을 하시다 뭐 보컬 트레이너 말씀을 하시다가 뭐 그 중간에 뭐 제가 뭐 이게 용찬호랑 다른 게 뭐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때 챗을. 근데 밴을 당하고 나서 아니 뭐 어떻게 보면 그 라이브 자체가 그 내용 자체가 2부에 말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았으니까 뭐가 말이 안 되는지를 얘기를 해봐. 계속 그냥 뭉뚱그려서 말이 안 됐다, 방송이 이상했다라고만 하지 말고 뭐가 이상했고 뭐가 말이 안 되는지를 얘기를 해봐. 그거 얘기하라니까. 아니 보컬 트레이너 얘기했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거야? 이상한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뭐가 이상했어? 네가 그 방송을 보면서 뭐가 말이 안 되고 뭐가 내가 용찬호 같았는지 얘기를 해봐. 잠시만요. 시간 많이 필요하면 그만하자 그냥. 여보세요? 음. 이거는 제가 죄송한데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제가 이거는 내용이 정리가 아직 안 됐거든요. 저도 좀 흥분을 많이 해가지고. 오케이. 나도 르세라핌 억텐으로 얘기해서 미안하다. 네, 뭐 저도 어쨌든 뭐 비난을 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근데 저도 너무 화가 많이 났었어가지고 그때
그러니까 내가 궁금한 거야. 왜 화가 네. 난 거야? 방송을 제대로 보지도 않았다며. 그냥 내용상으로만 저도 듣고 있었어요. 듣고 있다가 그냥 뭐 앞뒤가 안 맞는 말이 되게 많았다라고 생각을 했었으니까 저도. 그러니까 너가 계속 되게 많았다, 말이 안 된다, 이상했다라고 말을 하잖아. 그러니까 예를 좀 들어봐. 뭐가 말이 안 되고 뭐가 이상했는지를. 그래야 내가 해명을 하든지 설명을 하든지 사과를 하든지 할 거 아니야. 너 이상한 거 찾아보고 이따가 저기 뭐 흑자 명화 하기 전에 다시 들어와. 아, 네, 알겠습니다. 아. 자, 엊그제 방송에서도 밴을 하면서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내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쉴드 치고 빠는 걸로 들리냐?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안 보는 게 맞다. 어차피 앞으로도 내 방송을 계속해서 오해를 할 거다. 그리고 이런 사소한 일로 이렇게 급발진을 해서 화를 내고 막 이런 친구라면 내가 하는 방송을 내 의도와 완전히 정반대로 이해하면서 이렇게 작은 일에도 급발진을 하는 친구라면 우리는 안 보는 게 맞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아름다운 이별을 하자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뭐 제 상황을 여러분이 모두 이해를 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아시다시피 저는 제 채널에 뭐 어떤 어려움이 있었던 적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좀 조심스럽게, 하지만 하고 싶은 말은 하고 싶으니까 좀 돌려서 얘기하고 은유적으로 표현을 하고 뭔가 페이크처럼 얘기하고 이런 일들이 다반사일 거고, 이걸 이번에 처음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이걸 예전부터 했죠. 뭐 쉴드 치는 척하면서 깐다든지 까는 척하면서 쉴드 친다든지 이런 걸 예전부터 해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더 그걸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거고. 근데 엊그제 방송 정도를 제 의도와 정반대로 이해하면서 그렇게 불같이 화를 내는 친구가 있다? 심지어 저기 유료 회원이다? 이거는 서로 안 보는 게 맞아요. 이건 아름다운 이별을 해야 돼. 그냥 서로 안 맞는 거야. 이건 누가 맞고 틀리고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좀 더 직설적으로 얘기해 주길 바라는 거고, 진짜 눈꼽만큼도 실드를 안 치길 원하는 거 아니야. 난 그렇게 못해. 그러니까 서로 안 보는 게 맞아, 그거는. 그래서 아름다운 이별 합시다라고 보내드렸잖아. 내가 막 꺼져 빨새끼야 이러면서 보낸 게 아니잖아. 그리고 나는 한 번씩, 나도 이제 유튜버의 입장이니까 한 번씩 조금 좀 희도이네 싶은 게 뭐냐면은, 그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비난하는 그 이유를 본인들이 너무 극명히 저지르고 있는 걸 보면은 조금 희도이네 하긴 해요, 솔직히. 아예 없진 않아. 이번 같은 경우에도 내가 코첼라 일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막 이렇게 이래저래 얘기하는 거에 화가 났대. 근데 본인은 그 방송을 제대로 안 봤대. 그래서 내가 무슨 말 했는지 잘 모른대. 근데 나를 비난해. 이건 말이 안 되잖아. 그리고 심지어 저는 코첼라 그 영상을 봤어요. 여러 개 봤어요. 뭐 다 쇼츠로 보긴 했지만. 그래서 노래를 얼마나 못했는지 어떤 무대였는지 알고 그 방송을 한 겁니다. 물론 그 방송에는 안 봤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안 봤다 그랬죠, 제가? 내가 그걸 왜 봐? 미쳤어. 왜 내가 고통받으면서 그걸 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걸 보고서도 흑자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쉴드를 쳤다라고 해석을 하는 분이면은 제 채널하고 안 맞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제 채널을 재밌게 보시려면, 재밌게 즐기시려면은 흑자 새끼가 이게 좀 자진몰이로 돌리고 있구나, 이 정도는 이해를 하셔야 제 채널을 맛있게 즐기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딴 걸 외쳐보면 이걸 보고 쉴드 친다고 생각하시면은 제 채널을 안 보시는 게 맞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좀 더 좀 직설적으로 얘기하고 이런 채널이 맞겠죠. 저랑은 좀 안 맞고. 그리고 저는 이제 엊그제 방송을 할 때 영감을 얻은 채널이 있어요. 제메니 채널인데, 제메니가 후바오에 대해서 걔는 극명하잖아요, 포지션이. 어떤 포지션일지 어떤 얘기를 할지 극명한 친구잖아. 근데 엄청 돌려서 하더라고. 당연히 어떤 이유가 있겠죠. 엄청 돌려서 하고, 그 다음에 뭐 개표 방송도 했어. 걔는 개표 방송도 하는데 그 친구의 정치적 포지션은 명확한데도 엄청 돌려서 하더라고. 그리고 걔 채널의 주 시청층이 10대 후반에서 20대 극초반인데 다들 이해하고 크크크 재밌게 놀더라고. 그래서 요게 가능하구나. 나도 이제 앞으로 너무 직설적으로 하지 말자. 괜히 채널을 위험하게 만들 필요가 없다. 저렇게 맛있게 돌릴 수 있구나. 제메이 형 화이팅 이렇게 하면서 이제 봤어. 그래서 거기에서 영감을 얻어서 엊그제 같이 이렇게 한 건데, 그걸 보고 뭐 쉴드를 친다느니 뭐 홍은채 삼촌이네 팬이네 막 이러고 있으니까. 근데 제 방송을
꾸준히 시청하시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어떤 그룹을 봐도 보컬을 가장 좋아한다고 정말 여러 번 얘기했고, 가장 좋아하는 가수가 아이유고 태연 씨 좋아하고, 에스파에서도 다들 카리나에 환장할 때 윈터 좋아하고, 왜냐면 노래하니까, 노래 잘하니까. 저는 노래 잘하고 예쁜 사람들을 좋아해요. 근데 무슨 홍은채 삼촌이라느니 등등 막 이런 얘기를 자꾸 쳐하니까, 그럼 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아, 이 친구는 내 방송을 보던 친구가 아니구나. 거기에 더해서 내가 하고 있는 방송을 재밌게 보지 못하겠구나. 푸바오를 보고 쳐우는 게 틀림의 영역은 아니잖아. 물론 푸바오 다시 돌려내 이러면서 이제 난리를 떨면 그건 좀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되겠지만, 그냥 그 어린이 대공원 가서 쳐온 것 자체로는 틀림의 영역은 아닌 거잖아. 그냥 이상함의 영역인 거지. 근데 구독자분들 중에서 소수지만 조금이라도 틀리면, 자기가 생각했던 거랑 조금이라도 다른 방송을 하면, 자기가 이번 일에 관심이 많았는데 나와 다른 의견을 내가 좋아하는 유튜버가 얘기하면은 절대 못 참고 발광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물론 그 친구들도 장점이 있겠지만, 그런 친구들이 많이 모인 채널은 실수를 한 번이라도 하면 뜨는 겁니다, 진짜. 그리고 나는 그런 친구들이 싫어요. 명확하게 얘기를 하겠지만. 돈 쓴 여자친구한테 차인 기분이라 열받아서 온 듯. 뭔 소리야. 아니야. 머리 심는 사. 근데 나도 미국 그렇게 큰 무대에서 머리 심으면 긴장되긴 할 듯. 코첼라 가서 머리 심으면 긴장하지. 삑살이 날 수 있죠. 어먼데다 쭈실 수 있지. 머첼라. 쌀시. 홍은채는 아직 어리니까 이번 기회를 발판 삼아 더 연습하고 발전하면 되죠. 계속 똑같은 면. 깜냥이 거기까지인 애인 거고, 길게 보면 코첼라가 좋은 발판이 될 수도. 그럴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GD 보세요. 제가 GD 진짜 좋아하거든요. 정말 많이 좋아하고 빅뱅 노래도 정말 많이 들었었고, 제가 운동할 때 빅뱅 노래 많이 안 듣는 이유가 따라 부르고 싶은 욕구가 너무 커져가지고 안 듣는 거예요, 일부러. 아무튼 제가 지용 씨를 진짜 좋아하는데, 처음부터 권지용 씨가 막 실력을 압도적으로 인정받고 이러지 않았어요. 1, 2집 때까지 약간 실력파라고 자꾸 포장을 하는데 좀 애매한데, 약간 요런 얘기를 많이 들었죠, 의외로. 제일 처음에 그 돈 얘기하는 거, 그 뭐였지? 그 노래도 그렇고, 이제 그 집 말 때 인기가 이제 대박이 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 라이브나 뭐 보컬이나 이런 부분에서 아쉬움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 뒤에 뭐 GD 뭐 finally all by myself, all my heartbreaker 막 이런 거 하면서 이제 모든 앨범의 모든 작업을 스스로 해내고, 뒤에는 보컬까지 엄청 들었잖아. 지금 GD는 이제 노래도 잘합니다. 노래 잘한 지 한참 됐죠. 진짜 사실 춤이 태양 씨한테 좀 많이 밀렸었잖아요. 노래도 태양 씨한테 많이 밀렸었잖아요. 태양 씨가 춤 노래가 완벽하니까. 근데 어느 기점 이후로 춤 노래 다 태양 씨하고 GD 씨하고 누가 더 잘한다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까지 엄청나게 성장했죠. 괴물이죠, GD는. 거기에다가 프로듀싱 능력이랑 뭐 미적 감각, 패션 감각 이런 것까지 합치면 진짜 괴물이죠, GD는. 그래서 어느 순간 이후부터는 노래도 잘해, 뭐 춤도 잘 춰, 랩은 뭐 너무 당연하고, 막 작사, 작곡, 뭐 프로듀싱, 뭐 그다음에 뭐 이거 뭐 컨셉 잡는 거, 그다음에 라이브 실력, 뭐 무대 장악력, 퍼포먼스 막 다 미쳤었죠. 그런 것처럼 뭐 홍은채 씨도 앞으로 GD처럼 되지 말란 법은 없어요. 법은 없지만 안 될 겁니다. 왜냐면 재능이 중요하니까. 미안한데 홍은채 씨한테 GD처럼 될 거라는 기대는 하진 않아요. 안 될 거예요. 그 정도까지는 무리야. 무리됐어. 확실히 무리예요. 하지만 지금보다 훨씬 잘해질 수는 있겠죠. 지금보다 훨씬 잘해질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방송을 보고 쉴드 그만 쳐라 이러면은 내 방송을 안 보는 게 맞아. 아니 GD처럼 될 수 없다는 게 욕이에요? 누구나 GD처럼 될 수는 없어요. 아니 우리나라에 GD처럼 될 수 있는 인물은 손에 꼽아요. GD급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야. 노력도 하셨지만, GD도 엄청 노력을 했지만 GD랑 똑같이 노력해도 GD 10분의 1도 못 되는 사람이 대부분이죠. 하지만 전 앞으로도 르세라핌 노래를 즐겨 들을 거고 응원할 겁니다. 르세라핌 뮤직비디오에 따봉 누를 겁니다. 홍은채 씨가 흑자고 장원영 씨가 정대진으로 비유하면 맞겠네. 이 새끼 차단할까? 은채를 떠나서 흑자가 의견을 명확히 표현하되 남의 의견의 다름을 존중하는 자세가 어제는 부족했다고 생각함. 자각하고 해명하는 건 인정. 그렇지만 그로 인해 흑자의 심증으로만 밴당한 사람들의 억울함, 그 억울함을 밴된 사람들의 간헐적 부족이라 하는 건 무책임한 부분이라 생각한. 이번 일로 감정적으로 좀 더 현명해지기를 기원함. 흑자는 발전 중. 이연호. 이런 댓글을 쓰면
저한테 굉장히 비판적으로 얘기해도 밴을 할 수가 없죠. 라이브 방송이 종료하면 그때 밴하겠습니다. 라이브 중엔 밴할 수 없어 저런 애들.